대구시 중구 소문로 대구 근대 역사관 앞 한 남자가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수 배우네. 그래.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한 이 사람은 최봉태 변호사. 서울법대 사법고시 31회,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과, 대구지검 범죄피해자 구조심의위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방변호사회 국제교류위원장,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재 법무법인 3일 대표 변호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여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희움은 희망을 모아 꽃피움의 약자입니다. 일본군 정신대를 다룬 영화 기회항의 주제곡 가시리를 들으며 숙연한 분위기가 청중들을 사로잡습니다. 대구에 있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돈을 모아서 이 역사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것은 10억엔, 우리가 이런 것은 올바른 해결. 일본 정부는 우리가 끌려가서 고초를 겪어서도 사죄 하나 안 했어요. 히로시마 증원에서 김옥순 할머니. 합의했다고 못이 중한 뒤 낯익으시죠? 화해와 치유재단 제2의 국민기금.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폐기하라. 청년 최봉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고 3년 차에 노동법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한일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법정 싸움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그를 현대판 독립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험난한 길, 그의 범상치 않은 행로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구 228 기념공원. 최봉태 변호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소녀상 건립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당당한 모습. 올 90세의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정신대 피해자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좋은 나이인데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 90세의 이용수 할머니는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래 정말 잘 부르시던데. 노래를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분들 한테 미안했겠어요. 너무 미안해요. 오늘 사니까 오케스트라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정말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최병태 변호사님 일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최봉태 변호사님 뭐 하자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됐어요?
네, 뭐 저 재판 3번 해가지고 3번 다 이기지 않습니까? 거기다 최 변호사님 열심히 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최 변호사님은 할머니도 열심히 뛰시고 합리다 하면 하는 거 하거든요. 합리다 하면 해야지 끝을 냅니다. 끝을 내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든 하작하면 겁이 나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바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하면 다른 게 다 따라서 해결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나이는 많고 이러니까 이 문제 해결 못하고는 죽지 않을 겁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예? 얼굴 건강- 보니까 목소리 보니까 뭐 그건 한 번도 뭐 챙겨주지도 않았는데 뭐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오지도 그래도 눈앞에 보여야 좀 네. 이런 미남자가 눈앞에 보여야 내가 눈이 번쩍 떠져주는데 열심히 근데- 챙기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사랑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랑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섭섭하던데 소문 날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다 존경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 일제 과거사 청산에 그렇게 목매십니까? 제가 이 94년부터 97년까지 제가 일본에 유학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인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적 투쟁을 하고 있을 그때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님들과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한국인 피해자를 갖다가 돕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야 이거 우리 한국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일본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거 나도 이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 자책감도 느끼고 해서 그래서 제가 97년도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시민 모임도 만들고 네. 또 법적 소송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된 것 같으네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됐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나라는 해방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일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안 됐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머님들이 이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저렇게 지금 데모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입장만 보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마음의 평화가 아직 안 온 거니까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저희들은 보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없이는 전쟁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있다는 일본군 피해자들. 이들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일본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했으면은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가 빨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죄하고 배상을 하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게 법치주의 국가인데 지금 자기 나라 판결이 그래 나와도 이건 무시하고 아직까지 뭐 이 법적 책임을 갖다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의 법치주의 미성숙, 민주주의 미성숙이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고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이제 한국 정부의 무관심. 한국 정부도 이게 지금 판결이 났으면은 적극적으로 이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뭐 2011년 5월 24일 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막 내 몰라라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법치주의가 굉장히 약한 거죠.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일제 과거사 청산하는 문제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인 그런 어떤 액션이라 이런 건 나오지 않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2015년도 그 합의 부분이 우리 국민들을 도저히 설득을 하지 못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야 우리나라도 상권 분립이 된 나라고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 일본도 나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일본 사법부에서 하라고 하는 쪽으로 해가 좀 이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법적 문제는 종결을 시켜서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새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그러면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의 그 관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이게 가급적이면 일본하고 갈등이 생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 아니고 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지금 끄끄럽게 되는 것을 갖다 최우선 순위로 외교 관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피해자 구제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희젠토 환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히젠드 한수도 지금 일본의 역사 의식이 잘못됨을 갖다가 이렇게 가장 손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히젠도라는 걸 갖다가 지금 제대로 찾아오는 과정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회에서 히젠도 환수에 관한 결의안을 네. 지금 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히젠도를 찾아와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침략을 했고 잘못을 했다는 걸 일본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제가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던 칼 히젠토는 여전히 후쿠오카의 구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최 변호사를 주축으로 히젠토 환수위원회가 출범해 살해 도구를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병태 변호사가 부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사님 부산에는 어쩐 일이세요? 김명률 씨 오늘 추모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민주공원으로 갑니다. 김영렬 씨는 어떤 분이신지? 원폭 2세 환우의 초대 회장이죠.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제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애꿎은 한국인 11만 명이 원폭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2세, 3세는 피폭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고 김영률 씨는 피폭 어머니를 둔 원폭 2세입니다. 생전에 핵폭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다 2005년 3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병태 변호사님 모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태 변호사는 2002년 김영률 씨가 원폭 2세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병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원폭 피해자들이 어떤 법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제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에 놓여 있다는 게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위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원폭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이라든지 그 사죄라든지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헌법 위반이다. 쉽게 말하면 안부 나름이 무법천지다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위헌 사항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봐서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었지만 이 안 하면은 문재인 정권도 탄핵이 될 사유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번에 탄핵이라는 좋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 피폭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위헌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 김영률 씨의 부모님은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원폭 피해자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률 씨의 노력으로 2016년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부족하나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원폭 피해자 사건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이제 시작이죠. 지금 김영률 씨가 살아있을 동안에 제일 먼저 하려고 한 게 그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회 가면서 그 기침을 하면서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근데 정작 당사자가 그 주장했던 2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다 빠져가 있어요. 왜냐하면 2세가 들어갈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판단에 전략적으로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이제 개정은 이제부터 이제 그 2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최 변호사님은 형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몇 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형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아플 때마다 차이다니면서 누가 그렇게 도와주겠습니까? 참 너무나 고맙죠.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은 형률이 뭐 추모제 특이한 일 아니면 꼭 참여하십니다. 그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지금 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평화 문제고 이게 지금 그 일본 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는 국적이라든지 민족을 떠나서 보편적인 그 인권이라든지 평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에서 보다 보면은 참 이게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데서 치우쳐 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이게 그 역사적으로 봐도 뒤떨어진 것인가. 최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일본에 대한 응징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최 변호사는 지역과 민족주의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면책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개시 결정을 받았나 그러니까 개시 결정을 받는 그거는 뭐 상관없이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법률 상담 후 곧바로 직원들을 찾아가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업무를 지시합니다. 왔었을 때가 안 올 거예요. 이거 내중에 지리서 밭에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는 지금 집에서 그거 없지? 네, 없어요. 그리고 또다시 외근을 나갑니다. 가을철에 그 하는 심포지움 관련되어 가지고 변호사 회하고 뭐 협의하는 내용들 이런 것도 한번 좀 하고. 두 분이 어떤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독도. 우리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독도에 대한 앞날을 뭐 확보하고 가져갈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충준 선생은 독도에서 1년 동안 사신 분이라 독도에서 1년 동안 사시면서 독도의 사계를 이렇게 경험도 하셨고 또 독도에 대한 정말로 이게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시무사 원래 계시다가 지금은 나오셔가지고 경상북도에 근무하시는데 이 평화적으로 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이 직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기 우리 사무국에 가서 잠시만 한 5분만 이야기하고 그래. 요 대우정 변호사 저기거든요. 일단 여기가 이야기를 해서 회장한테 가을철에 이 독도 관련돼 가지고 심포지움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한번 타진해 놓고 독도에서 열릴 심포지엄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 변호사협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입장을 그럼 보통 해야 되겠네. 갔다 왔어. 10월 뭐 초나. 대구 변호사협회는 매년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 관련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표가는 안 놔도 돼. 뭐 아무 표가 안 놔도 되는데 그 일하시기 편하신 대로 해요. 독도는 최봉태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 지금 일제 과거사 청산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데 네. 재판이나 하여튼 그 수임을 하면 케이스를 수임하면 네. 수임료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변호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네. 지금 하시는 이 일제 과거사 청산 그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수익을 어떻게 잡으세요? 이거는 뭐 저희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변호사님들 보기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한국 변호사로서 일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안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일본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일본 매스컴으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이 한국인 피해자를 위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한국인 변호사들이 이게 그 지금 일본 변호사들보다도 월등히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안 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좀 인간으로서 너무 얍삽하지 않습니까? 법률가 이게 하기 이전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이거는 또 변호사 수입이라는 부분에서도 이건 저는 이게 돈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있는 공탁금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강제동 피해자들이 맡겨놨는 돈이 있는데 차도 온다 그러면은 그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기여를 했다 그러면은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지금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거세요? 힘든 거는 없죠. 힘든 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마누라가 좀 힘들까. 뭐 저는 이 재미가 일단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는 분들도 계신데 뭐 이거는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일제 피해자들도 이제 해방은 완전히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방을 위해서 도와주는 입장이라 그러면 제2의 독립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분들한테 사실 부끄럽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네 능수고를 가지 휘늘어진 일중독 최 변호사의 유일한 취미는 판소리. 볼라며 설마 이 가랑이지 소리 성음이 좋아요. 네, 넉 달 되신 분 치고는 성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 있게 하시고. 네, 저는 변호사님인 줄 몰랐다. 이게 뭐 현실사상인데. 주막 사자인 줄 알죠. 정막 옥방에 창자리여. 최봉태 변호사의 집은 일과 거리가 먼 청도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차로 1시간 거리. 풍성한 자연 속에서 안락함이 느껴집니다. 일과 관계없이 자연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터줏대감 소나무. 여기 참나무 장장. 참 겨울철에 또 우리 마누라 안 큰일 났긴데 할 수 없다. 후딱 남 오기 전에 후딱 치고 도망가지. 사모님 지금 집에 안 계세요? 학교 가서 일하고 있지. 이게 내가 저 기도도 하고 우리 상이고 이거는 이거 일본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이 히로시마 원폭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평화를 기리작하는 선물 받았는데 지금 이거 받은 지 한 20년 되지. 최 변호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인 박정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슬아에 아들과 딸을 뒀습니다. 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부족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서 집은 최 변호사의 유일한 휴식처인 것이 분명합니다. 최종 목표가 뭐세요, 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준다는 거죠. 전쟁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를 돌려주는 것이고 또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를 돌려주는 것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목표는 뭐세요, 인생? 개인적인 업무적인 거 목표는 저는 좀 뭐 꿈이 있는 게 이제 종교적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그 출가를 하는 게 꿈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이 한 60대까지는 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60이 넘었으면은 이제 그 출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한 부처가 되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지금 마누라 있고 이제 아들 딸 하고 있죠. 근데 출국하시면 이제 다 키웠으니까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또 죽을 때 후회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뭐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원을 세웠으니까 그걸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이렇게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또 가지고 있죠. 나라는 독립을 했지만 한일 과거사의 피해자들은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고 최봉태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본 강점기의 독립군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소탈하게 웃습니다. 최봉태 변호사의 목표는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일본 과거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현대판 독립군인 최봉태 변호사가 있어서 저희는 든든합니다. 백년아 날 찾아왔다가 못 보